20세기 영화의 상징이자 역대 가장 돈을 많이 번 실사미디어 프랜차이즈 스타워즈. 그런 스타워즈도 처음에는 워낙 생소한 각본으로 인해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가 투자 유치를 받는 도중에 영화사로부터 몇 번이나 퇴짜를 맞게 되었는데요. 2010년대 나온 후속 시리즈가 나락으로 가면서 다시 재평가받는 것은 루카스가 제작사 심지어 출연 배우한테까지 그토록 디스당했던 스토리였습니다. 루카스는 70년대 당시 쪼렙 작가에 불과했지만 무적의 치트키를 썼는데요. 서양인들 잠재의식 속 매우 깊숙이 들어있는 아더왕과 그리스 신화를 차용한 것입니다. 또한 영화를 준비하던 70년대 미국의 모습에 대해 과감한 정치적 메시지도 담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루카스가 어떤 것을 차용했는지 큰 그림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your father. 로 대변되는 주인공의 혈연관계, 특히 아들과 아버지 대결 구도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와 정말 비슷한데요. 스타워즈 3편에서 파드메 여왕은 후에 빌런이 되는 아나킨과의 사이에서 주인공 루크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루크의 신변이 위험한 상황으로 되고 파드메의 측근들은 루크를 낯선 땅 타투인으로 보내게 되죠. 타투인에서 루크는 삼촌 오웬을 양아버지로 모시며 성장하게 되는데요. 오이디푸스 신화도 시작부터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합니다. 왕비는 후에 메인 빌런이 되는 라이오스 왕 사이에서 주인공인 오이디푸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아들이 자신을 죽인다는 예언을 듣고 부하에게 오이디푸스를 죽이게 하는데요. 부하는 오이디푸스를 죽이지 못하고 이웃국가 코린토스에 보내게 됩니다. 코린토스에서 오이디푸스는 양아버지인 코린투스 왕을 진짜 아버지로 알고 자라게 됩니다. 다시 스타워즈로 돌아오면 장성한 루크는 아버지 아나킨과 일전을 벌입니다. 아나킨은 암흑 세력에 흑화되어 검은 마스크를 쓴 그 유명한 다스베이더라는 존재로 변해 있는데요. 오이디푸스 또한 장성하여 아버지 라이오스 왕과 일전을 벌이게 되죠. 다만 루크의 싸움은 암흑 세력과 독재에 대한 한거였지만 오이디푸스는 그냥 길 가다가 길막시비가 붙어서 싸운 것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또한 빌런 아버지가 주인공 아들과의 싸움에서 죽는다는 점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로 평생 낙인 찍히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만 루크의 아버지 다스베이더는 마지막 순간에 빌런 끝판왕인 다스 시디어스에게 죽어가는 루크를 보며 순간적으로 부성애를 느낍니다. 이에 루크를 구하고 다스 시디어스를 우주선 밖으로 던져내며 본인 또한 최후를 맞이하죠. 부자가 최후의 순간에 화해를 하며 암흑 세력은 종식된다는 가슴 찡한 해피엔딩입니다. 루크가 성장하고 각성하는 과정은 아더왕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먼저 스타워즈의 스승 캐릭터 오브이안 케노비는 아나킨과 루크 부자 2대에 걸친 멘토이며 고아로 지낸 루크에게 아버지의 유품인 푸른 라이트세이버의 존재를 알려주고 건네주는데요. 아더왕 신화의 스승 캐릭 멀리는 우서 펜드래곤과 아더왕 부자 2대에 걸친 멘토이며 고아로 지낸 아더왕에게 전설의 검인 엑스칼리버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루크의 또 다른 멘토 요다는 마법과 예언 능력을 가진 이름 모를 생명체이죠. 아더왕의 멘토 멀린도 마법과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마귀의 혼혈입니다. 멘토의 최후 또한 비슷한데요. 죽이기에는 너무 캐릭터가 강렬하고 계속 살리기에는 주인공의 위대함을 가리는 그림자가 될 것 같아서인가요? 두 멘토 모두 명을 다할 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형태로 남게 됩니다. 멀리는 호수의 여인 리뮤에 의해 봉인되어 버리며 모습을 감춥니다. 요다와 오비완은 육신은 없어지고 영의 형태로만 남아 가끔 루크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오비완이 갑자기 죽게 된 건 역할을 맡은 배우 알렉 기네스가 당시에 스타워즈를 애들 동화 같은 유치한 쓰레기라고 평한 적도 있고 첫 작품이 끝나자마자 루카스에게 나를 죽이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캐릭터가 삭제되었다는 설이 그 밖에 캐밀롯의 원탁의 기사처럼 제다이 또한 원탁 기사단 컨셉입니다. 그리고 원탁 회의체가 금지된 사랑으로 깨지게 되는 것도 서로 비슷한데요. 아더왕의 신복 랜슬롯은 아더의 왕비 기네비어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분열됩니다. 스타워즈 또한 아나킨이 제다이의 규칙인 비혼주의를 어기고
파드메 여왕과의 로맨스가 시작되며 제다이 기사단의 분열이 시작되죠. 그런데 두 스토리를 차용했다고 루카스의 독창성이 전혀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더왕과 오이디푸스도 그것들의 모티브가 된 더 오래된 스토리가 있다 하니 어찌 보면 인류가 반만 년 동안 습관적으로 오마주해왔던 보편적인 영웅상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스타워즈가 위대한 건 이 익숙한 원형을 20세기 우주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법과 매우 자연스럽게 크로스오버해서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스타워즈도 이제 그 자체가 40년이 넘어가면서 마치 새로운 시대의 아더왕, 새로운 시대의 오이디푸스처럼 독자적인 생명성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타워즈는 현대 미국 정부에 대한 강한 자성의 메시지도 담았는데요. 최근 유명 유튜버가 스타워즈는 독일 소련 등의 전체주의 및 파시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리콘밸리 정신을 키운 오합지졸 정신의 승리를 담은 것 같다 라고 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작품이 준비되던 7, 80년대에 가장 활발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루크처럼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아닌 북베트남 쪽이었고,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조직화된 군대를 운영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지 루카스는 인터뷰에서 제국군은 원래 독일군 혹은 소련군이 아닌 닉슨이 재집권하고 베트남전을 지속하는 10년 후의 미국을 상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루카스가 자국의 미래를 영환의 악의 축으로 설정하여 잘못하면 미국 또한 전체주의와 독재에 빠질 수 있다는 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거죠. 심지어 73년 작품 초안에는 주인공 가문이 평화롭게 살았던 아클레라는 사막 행성을 당시 미국과 대립하던 적군인 북베트남을 모델로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급진적인 설정의 영화라고 볼 수 있죠. 루카스와의 우려와는 반대로 닉슨 대통령은 74년 탄핵되었고, 베트남전은 75년 끝나게 되어 스타워즈 개봉 전에 이미 상황 종결이 됩니다. 엄청난 자국 디스 영화였지만 당시 정권이 바뀌어서 제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혹시 스타워즈를 보시면서 느꼈던 다른 요소들이 생각나신다면 댓글에 매우 자유롭게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